자, 교재 369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 집중 심화 연습의 회사 코드는 지금 현재 1100번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메인 창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에 회사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1100번 입력하셔서 주식회사 남동산업으로 무엇 하셔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8월 달에도 날짜가 모두 다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월도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월과 일자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기본 전제를 줘요.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왜냐면 문제 내용을 읽어봤더니 부가가치세가 누가 봐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매출 전표라는 거로 취업 출제를 하지 않고 무엇으로? 일반 전표로 출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의제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단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부가세 고려하지 말라고. 자, 이게 AT는 무엇으로 낸다? 그냥 거래자로 입력하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로 주는 게 있었죠. 20점짜리. 그게 일반 전표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일반 전표에 넣으라고 해주면 되는데 일반 전표에 넣으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는 뒤에 가면 부가가치세 관리라는 거로 따르네요. 그게 메인 매출 전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인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8월 5일입니다. 저는 시험 볼 때는요. 이 달을 8월로 넣고 입력하는 거 권장 안 해요. 왜냐면 8 넣고 엔터 치고 내려오시면 자료가 이렇게 한가득이에요, 여러분. 자,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8월 5일을 입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8월 5일엔 자료가 없어요.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자료를 아예 다 지워버리고 내요. 백데이터를 만들 때. 그래서 아예 월과 일자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김해남 씨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6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 토지예요. 그럼 여러분, 장기 투자 목적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무엇으로?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투자 자산에 투자 부동산. 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당좌 예금을 무엇 하시면 되고요.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30일 후에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요 30일 후라는 부분은 아직 못 준 돈이죠, 여러분.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김해남 씨요. 자,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15만 원은 현금 나갔대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한 건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니까 대변 정진 다 끝난 거예요. 당좌예금, 미지급금, 현금. 자, 그리고 취득세 15만 원은 무엇으로 본다?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투자 부동산은 6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우리 600만 원에 15만 원이 더해져서 615만 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우리 구분란에 가셔서 어느 쪽을 먼저 넣든 편한 대로 갑니다. 저는 차변 먼저 이번엔 넣어볼게요.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투자 부동산을 입력합니다. 그럼 183번에 있었네요.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 얼마? 615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같은 날짜 5일인데 여러분 이제 5일 안 넣죠. 왜냐면 여기다 5일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붙으니까 구분란만 선택하면 되죠. 자, 대변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좌 예금 102번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로 수정한다? 여러분, 우리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라고, 아이고, 저 금액 잘못 본 것 같네요. 600만 원은 당좌수표, 나머지는 우리 100만 원은 30일 후에. 그럼 여기가
615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지금 계산 잘못한 거죠? 600이 아니라 우리 715만 원이 돼야 되네요. 그쵸, 여러분? 600은 당좌 수표, 그리고 100만 원은 아직 안 준 돈. 그러면 실제 투자 부동산 얼마 주고 샀다? 700 주고 산 거죠. 그래서 715만 원이 돼야 되는 부분. 여기 고치고 내려올게요. 715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리고 당좌 예금에 가셔서 얼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6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이니까 엔터. 자, 우리 100만 원은 미지급금 253번. 자, 거래처는 김해남 씨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 1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대변이니까 엔터 해주시고요. 우리 현금 10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 15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5일자 회계 처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목적으로 자산을 샀는지 꼭 확인하시고 정리하실 것. 자, 그 다음 8월 14일로 날짜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마우스로 이 자리를 선택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ES키 누르면 커서가 일자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럼 ES키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14를 입력하시면 되죠. 다른 같으니까. 자, 대성 기업에 대한 외상 매출금 270만 원과 외상 매입금 380만 원을 무엇하였다? 상계. 그럼 외상 매입금 차변으로 보내고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보내면 되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대성기업. 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대성기업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자,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리할 건 다 끝난 거네요. 그럼 그 요건 맞춰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우리가 금액을 입력할 때는 큰 쪽을 먼저 넣는 게 더 편해요. 이런 외상 매입금 차변에서 상계할 거죠. 그럼 구분란에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외상 매입금 251번을 선택합니다. 거래처는 대성 두자를 넣어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380만 원 입력. 자, 내려오셔서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108번이죠. 자, 거래처 동일하고 코드 알면 우리 1040 치시면 되고요. 또는 플러스 키 눌러주시고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코드까지. 편하신 대로 하실 것. 자, 대변의 금액은 얼마? 27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해주시면 되시고 당좌 예금은 102번이죠. 은행 얘기 없으니까 은행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했다. 더 할 일 있어요? 없죠. 이렇게 해서 끝. 자, 그 다음 8월 26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26일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 자, 다오 상사에 라는 부분을 등장하네요. 자, 수출. 선적일자는 6월 25일이고요. 자, 수출한 제품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자,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됐다는 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이 증가된 이유는 제품과 관련된 외상 매출금을 무엇했다? 회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봤더니 외상 매출금 3,000달러가 있고 환율이 달라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선적했던 날짜에는 내가 3,000불에 대해서 우리 얼마로 수출을 했고 1,200원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1,200원을 곱해준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했을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신고를 하니까요. 그러면 360만 원으로 외상 매출금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날 회수를 할 때는 우리 요날이 회수한 날짜잖아요. 그런데 회수할 때는 환율이 1,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월 26일은 계산해 보시면 내가 회수한 금액은 3,000불이고요. 그리고 환율은 1,300원입니다. 그러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얼마이다? 3,900만, 아이고 죄송해요. 390만 원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 360인데 내가 받은 돈은 39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익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이익이에요. 환율이 무엇 때문에 따라? 상승항에 따라.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외화 채권과 채무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죠. 그러면 이걸 분개를 해보시면 자, 우리는 대변에 누구를 쓸 거고요. 외상 매출금 360만 원을 기록할 거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누구를 기록하시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 얼마? 390만 원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30만 원의 차이는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외환 차익이 생겼다. 또는 반대이면 외환 차손이 생겼다라는 부분. 그래서 무역업은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 기중에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의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이 있어요. 그거는 결산할 때 딱 한 번 씁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은 12월 31일에 딱 한 번 나오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환산이란 계정 과목을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쓴 적이 있다면 일단 왜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쓰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산을 한 번 한다라고 하면 12월 31일에 딱 한 번 쓰는 거고요. 근데 대금을 주거나 대금을 받는 과정에 환율의 차이가 있으면 외환 차액이나 외환 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우리 30만 원만큼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인 외환 차익 30만 원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무슨 거래가 또 있었냐면 6월 25일 날 나 수출했어. 선적일자 이 날짜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어디에 가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갑니다. 그리고 일자는 며칠을 검색하셔라. 6월 25일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갔더니 누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거래인 수출이 입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이 시험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오 상사에 나는 얼마? 360만 원에 수출한 게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단에 보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360, 대변의 제품 매출 360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계산한 금액과 딱 일치해요. 원래 회계는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이거 외상대금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대변에 쓴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돈 쓰신 거고, 그리고 환율 차이 정리한다. 그게 외환 차익, 외환 차손입니다.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이제 더 안 볼 거니까 창 닫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 자, 날짜 8월 26일 입력해 놓으셨을 거고요. 우리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차변의 금액은 39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외상 매출금 108번. 항상 조심할 거 누구이다? 다우 상사를 꼭 입력해라. 그래서 거래처 다우 상사 꼭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360으로 수정 입력. 자, 같은 변 대변이니까 엔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외환 차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외환까지만 넣어주시면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이 검색이 됩니다. 그럼 907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30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중사건은 요 계정으로 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익이고 어떤 때는 손실이겠죠. 자, 네 번째 문제. 달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상단에 8월을 몇 월로 바꿔주시고요? 9월. 자, 날짜는 19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할 정도이면 6개 전표 문제를 냈는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까지 다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다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자, 19일 입력해 주시고 내용 볼게요. 자, 거래처인 성경 주식회사에 외상매입금 3,250만 원 중 3천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자, 행복하겠네, 여러분. 자, 외상매입금 감소시켜 주시고 성경거래처 꼭 넣습니다. 자, 당좌수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좌 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외상매입금은 채무죠, 여러분. 채무를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의 수익 계정인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얼마 처리하시면 된다. 250만 원 처리하고 마무리 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여러분.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251번에 있는 외상 매입금 선택하시고 거래처 성경을 입력합니다. 여러분, 성경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성경이에요? 성경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1004번 선택해야 되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3,250만 원을 감소시켜 주십니다. 자,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당좌 예금 102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로 수정 입력? 3천만 원으로 수정. 자, 같은 변 대변이고요. 채무, 면제, 이익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918번 코드이네요. 선택해 주시고 250만 원 입력. 자, 그럼 9월 19일도 전표 처리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26일 갈게요. 자, 제조부 소속 신상용 대리 6년 근속이고요. 자, 퇴직으로 퇴직금 900만 원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3만 원을 원천 징수한 후 차인 지급액을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퇴직금을 지금 지급했다는 얘기죠? 900만 원. 자,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3만 원은 내가 원천 징수했으니까 무엇으로 정리하고요? 예수금. 자, 900만 원에서 23만 원을 뺀 차임 지급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 그럼 보통예금 무엇 하시고요? 감소. 근데 뜬금없이 은행을 줬다라는 거, 그 은행 넣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종업원이 그만둬서 퇴직금을 지급할 땐 우리가 검토할 게 있었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자, 퇴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다라고 줬어요. 자, 우리는 의심병이 있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사실 시험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그리고 날짜는 며칠로? 9월 26일로. 그래서 기간란에 9월 26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니까요. 쭉 내려와서 비유동부채를 찾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이 회사는 장기차입금밖에 없네요, 여러분. 아, 그럼 진짜 없구나? 그러면 우리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우선상계해라.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다라면 또는 잔액이 부족하다라면 무엇으로 가라?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시라고 했죠, 여러분? 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죠, 여러분? 자, 지금 신상용 대리는 제조부 소속이에요? 아니면 우리 사무실 쪽 소속이에요? 제조부 소속입니다. 그럼 이 퇴직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게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일반 전표 입력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일자 9월 26일인 거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자, 우리 차변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엔 퇴직, 급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몇 번에 있는 퇴직급여 쓰셔라? 500번대, 508번에 있네요. 508번. 자, 금액은 차변에 얼마? 9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반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금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23만 원. 자, 같은 변 대변이니까 엔터해 주시고요. 보통 예금 103번. 근데 뜬금없이 누굴 줬다? 국민은행을 줬어요. 그럼 넣어주시라고요. 그럼 국민은행, 그랬더니 이렇게 국민은행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은행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은행 이름 있으면 꼭 넣어라. 근데 답안에 국민은행이 없더라? 감점 안 해요. 내가 넣었다라고 해서. 근데 답안에 있을 때 내가 안 넣으면 그건 감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있으면 꼭 넣어라. AT는 무조건 넣는 거고요. 자, 877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거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부가세가 사실 진행이 되면서 나와줘야 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그냥 맹목적으로 풀게요, 여러분. 자, 9월 30일.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3,749만 4,500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2,024만 8,400원을 상계 처리하고, 자, 지금 여러분 부가가치세 예수금, 우리 계정 과목 너무 길어서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거는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있을 때마다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한테 징수해서 갖고 있는 돈, 그래서 예수금이 붙은 거고요. 자, 그런데 원래 부가세는 누가 내는 세금?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법에 갔더니 거래가 있을 때마다 징수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거래징수거든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사올 때 부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 낸 돈이 돼요. 그래서 대급금이에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계정금이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유동부채이고요. 이 부분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이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물건을 팔고 살 때마다 매번 회계 처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언제? 우리 지금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과세기간이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 끝나는 날짜, 그걸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인은 이 과세기간 종료일 2번에 정리를 하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부분?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 날짜가 3월 31일, 자, 6월 30일, 그리고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이렇게 4번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등장할 거고요. 그 종료일에 무엇을 한다? 이 대급금과 예수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하라는 얘기는 자산은 어느 변으로 보내면 되고요. 자산은 대변으로 보내면 되고요. 부채는 어느 변으로? 차변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비교해서 예수금이 더 크면 내가 팔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받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납부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을 부채 계정인 누구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비교했더니 내가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부담했더라. 근데 원래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냈던 세금을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나온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바로 주냐고요? 아니요. 미지급 세금을 하겠다는 건 12월 31일, 9월 30일, 6월 30일, 3월 30일 바로 내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처리한다? 미수금이라고 처리해요. 미수세금은 없어요, 여러분. 미수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은 상계 정리하고 잔액을 언제? 10월 25일에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며칠 날짜?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리고 누가 봐도 여러분 예수금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린 누가 나올 것이다? 납부세액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납부세액은 무엇으로 정리한다?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한다. 최근 문제는 이 미수금도 건들고 싶어서요. 납부세액이 나오면 미지급 세금 처리하고 환급세액이 나오면 미수금 처리하세요라는 전제를 깔아주고는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다른 얘기를 내고 싶어 하는. 근데 이게 AT가 단골 손님이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AT의 7번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7번에서는 지금 6번의 형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여러분 10월 25일 날 무엇 한대요? 납부할 거라겠죠? 납부 문제를 내겠죠? 자, 납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이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예요. 그래서 3월 30일로 끝난 건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고 6월 30일에 끝나는 건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고 9월 30일에 끝나는 건 10월 25일에 신고 납부하고 12월 31일에 끝난 건 다음 연도 익년인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에서 배우시는 과세기간 또는 신고 납부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는 게 이 내용이고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9월 30일은 지금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에 대한 상계 처리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린 벌써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계정 쓴다고 결론 내놨네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차변과 대변 상계 정리해 주시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만 계상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문제 푸는 시점에 진도가 모두 다 끝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자, 9월 30일 어느 변부터 정리하자? 차변이요. 지금 부채 계정이 더 크니까 그래서 차변 입력하시고요. 부가세 예수금을 입력합니다. 255번 부가세 예수금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3,749만 4,500원을 입력.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을 구분란에 넣어줍니다. 부가세 대급금 넣어주셔야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135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2,024만 8,4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차액이 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낼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뭐로 처리한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인가 여러분? 261번이네요. 261번 넣어주시고 1,724만 6,100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지급 세금에 세무서가 원래 넣어주는 게 맞아요. 업무자들은. 그랬더니 AT가 언제부턴가 저기다 자꾸 세무서를 넣으라고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 넣어주시면 돼요. 업무는 세무서 넣거든요. 근데 전산은 세무서 넣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산 시험이 업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넣어야 될 게 빠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질타를 받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AT는 또 그런 거는 또 잘 맞춰져요. 네, 그런데 또 거기서도 검토를 못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또 괴리감이 있고요. 그래서 시험마다 완벽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실무적인 부분하고 맞춰보면 완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00번이라는 회사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진도가 덜 나간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것도 그냥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